자, 지금까지 모기지와 MBS에 대해서 뭐 개념, 간단한 역사 뭐 이런 걸 좀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모기지와 MBS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모기지인데요. 이게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주로 이제 은행을 먼저 찾아가죠. 주택담보대출을 정부가 제공을 하는 또는 지원을 하는 중요한 재원이라고 해도 되고 중요한 기관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게 주택도시기금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택도시기금이 그런 대출을 할 때 시중에 이제 은행들에게 업무를 위탁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대여섯 개 정도 되는 은행에다가 이제 위탁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주관사 역할을 하는 은행이 현재 우리은행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와서 주택담보대출이 어떤 게 있나 한번 간단히 보려고 합니다. 아무 시중은행이나 가도 비슷해요. 근데 이제 주택도시기금의 수탁 업무를 하는 은행의 홈페이지를 가야 기금 대출의 내용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은행의 홈페이지에서 먼저 이제 개인 대출 와보면 그냥 개인 메뉴로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뭐 계좌 조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금도 있고 뭐 등등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홈페이지에서 뭐 대출 상품들 안내하는 페이지를 찾아가면 되는데요. 여기 금융 상품 중에서 대출 안내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체 상품, 예금담보대출 등등 대출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게 전세자금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주택도시기금대출 이렇게 있네요. 그 중에서 이 부동산담보대출 안에는 주택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중에서 주택도시기금과 관련된 거는 이제 따로 메뉴를 이제 빼놨네요. 우선 부동산 담보대출을 들어가서 한번 보면 여기 안에서 또 뭐 상세하게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아파트 분양받을 때 중도금 대출,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뭐 그다음에 주택 아닌 뭐 일반 부동산에 대한 대출 등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다 보면 여기 뭐 적격대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적격대출이라고 표현이 붙은 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나중에 이제 사가서 MBS를 발행하는 이제 그런 대출을 말합니다. 그런 요건을 갖춘 대출. 그러다 보니까 최대 40년까지 장기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준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MBS하고 잘 연결이 되면 이렇게 대출의 만기도 길어지고 금리도 이제 고정금리로 안정되고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뭐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이런 이름 붙어 있는 것들이 주택도시기금이나 주택금융공사하고 이제 관련이 돼 있는 대출들입니다. 여기도 보면 보금자리론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론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이제 공사들 홈페이지는 좀 이따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은행 금융 상품, 특히 대출 상품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이 큰 기능을 하고 있고 주택도시기금 대출 안으로 들어오면 뭐 전세자금, 뭐 구입자금 등 여러 가지 이제 대출이 있는데 주택도시기금은 전세자금은 버팀목이라는 상품명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 집 마련하는, 그러니까 주택 구입하는 데는 이제 디딤돌 대출이라는 표현들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기금 대출이니까 이제 만기가 이제 상당히 길겠죠. 이렇게 이제 그 시중은행도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이제 다양한 상품들을 볼 수 있고 그 중에서는 그냥 시중은행이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담보대출도 있고 그리고 앞에서 소개한 정부 관련된 기관들 주택도시기금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이제 그런 대출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이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것은 주택과 관련된 정부의 활동들, 이제 주택 공급, 이제 집을 짓는 것 있잖아요. 공공임대주택 짓고 뭐 하는 그런 재원도 바로 이것이고,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그 수요자를 위한 대출도 이 기금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이 주택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사업도 이 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이제 개인 상품이라고 이름 붙은 것들이 실제로 주택에서 뭐 전세를 얻거나 또는 주택 구입하거나 하려는 그 수요자 대출인데 뭐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전세자금, 버팀목, 그죠? 그리고 또 뭐 청년 전용 버팀목 이런 것도 있고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도 있고 뭐 내 집 마련 대출은 뭐 디딤돌 대출 이렇게 이름 붙어 있고 뭐 이렇습니다. 이런 대출들이 이 주택도시 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정부 재원 대출들인데
아까 봤듯이 이것을 주택도시기금이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이제 은행들을 통해서 이 주택기금 대출들을 이 창구를 통해서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행들은 기금 대출을 대신 취급해 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거죠. 이제 일정한 수수료를 받으면서 대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뭐 참고로 주택도시기금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들을 위한 이런 대출도 하지만 도시재생을 위한 이제 일도 하고 주택 공급을 위한 이제 공급자를 위한 이제 대출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 안내 같은 데 이제 들어가 보면 뭐 주택 개정의 역할, 도시 개정의 역할 뭐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개인 상품 해가지고 앞에서도 봤던 여러 가지 대출 상품들 소개도 있고 이제 기업 상품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대부분 이제 공공임대주택 자금, 뭐 민간 임대주택 건설 자금 등등 주택 공급자를 위한 이제 자금 지원도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은 그 역할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뭐 그 설명은 이 정도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도시기금 외에 이제 또 다른 정부 기관으로는 주택도시기금은 이제 주택 공급과 관련된 일들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주택금융만 전문적으로 하는 공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한국주택금융공사고 흔히 이제 HF라고 이제 많이 부르는데 뭐 LH 같은 이제 주택 공급하는 그 공사들 이름은 이제 많이 알고들 있는데 HF 같은 경우는 또 의외로 또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택금융과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HF다 하는 걸 아셔야 되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전세자금 보증도 하고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이제 브랜드명인데 주택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꾸로 이제 주택을 통해서 연금을 받는 이런 상품도 있고 뭐 다양한 이제 사업을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도 뭐 종류가 많은데 대표적인 게 이제 보금자리론이라는 대표적인 이제 대출 상품이고요. 모기지죠. 그리고 아까 봤던 유동화를 위한 이제 적격 대출이라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 HF는 이 적격 대출뿐만이 아니고 보금자리론 가지고도 풀링을 해서 이제 MBS 발행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메뉴 보면은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하는 대표적인 업무들이 적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그다음에 주택보증, 그러니까 대출도 하지만 대출을 받기 위한 보증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연금은 내가 주택이 있을 때 그 주택을 담보로 월급처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하고 대출을 취급하다 보니 신용회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택금융 관련해서 이제 특화되어 있는 정부 기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다 하는 거고요. 이런 기관들은 이제 다들 자기 근거 법에 이제 기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MBS와 관련된 법 중에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그 MBS를 발행하는 게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했잖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내용을 자세히 보진 않겠지만 보시면은 뭐 어떻게 구성된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 업무로 가면 이제 바로 이제 다 채권을 유동화하는 관련된 이제 그런 업무들 위주로 이제 설명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택연금 같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으면 이제 이 법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이 있었잖아요. 기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이 하는 역할도 여기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흔히 허그라고 이제 부르는 곳인데요. 여기서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제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허그라는 이름에도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MBS 하는 거니까 다시 HF 위주로 돌아와서 이 HF가 자기가 발행하는 지금은 이제 대출이나 보증 같은 업무를 주로 소개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출채권 유동화, 그러니까 MBS와 관련된 이제 업무를 보여주는 사이트는 이제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KMBS고, 요게 우리 학기 초에 한번 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기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이제 MBS와 관련된 업무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채권을 담보로 이제 MBS를 발행하고 있는가 자기들이 이제 실적 2022년 4월 말 기준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33조 원의 모기지를 공급했다. 그게 총 20만 9천, 거의 21만 세대의 내 집 마련을 지원을 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MBS 발행은
보금자리론 뭐 이렇게 많이 샀고, 그다음 디딤돌 대출도 사고 적격 대출도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양수를 했다. 이 중에 이제 대부분이 다 MBS 발행을 통해서 유동화가 됐겠죠. 그래서 요 KMBS 사이트에 들어오면 이제 유동화 증권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F는 자기들이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을 MBS, MBB, 뭐 SLBS 이렇게 나눠서 부르고 있는데요. 이 MBS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전형적인 그런 유동화 증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들을 쭉 다 사와서 요게 이제 SPV거든요. 이 SPV를 주택금융공사는 신탁의 형태로 이제 만들어서 씁니다. 그리고 그 신탁 자체를 자기가 만듭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탁계정이라고 만들어서 거기다 그 채권을 다 넘깁니다. 이 신탁계정이라는 것은 주택금융공사가 관리는 하지만 자기 고유계정과 구분된 이제 SPV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고요. 그러면은 얘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합니다. 근데 얘가 신탁이다 보니까 유동화증권이 수익증권의 형태로 발행이 됩니다. 요게 이제 HF가 발행하는 MBS 이고요. 뭐 지금까지 배운 내용하고 똑같죠. 그리고 이제 MBS 말고 이제 MBB라는 것도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MBB는 금융회사에서 채권들을 다 사온 다음 어디다 양도하지 않고 그걸 담보로 바로 채권 발행하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커버드 본드가 이제 이건데요. 그거를 우리 HF는 MBB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이 SLBS는 이제 SL이 이제 스튜던트 론입니다. 학자금 대출 얘기하는 거고, HF는 주로 이제 주택금융 하는 데지만 학자금 대출도 이렇게 풀링 해가지고 유동화증권 발행하는 일도 하고 있다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실제로 얼마나 발행되고 있나 하는 그런 통계도 이 KMBS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증권 잔액 현황, 뭐 얼마나 잔액이 지금 남아 있다, 뭐 얼마나 발행이 됐다 하는 것들을 표하고 이제 그래프 형태로 다 잘 보여주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MBS가 2022년 5월 26일 기준으로 최근 기준으로 MBS가 압도적으로 이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MBB 조금이고 이제 학자금 대출은 이제 규모가 작으니까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모코라고 돼 있는 거는 옛날 그 코모코라는 기관이 있었거든요. 이게 HF로 이제 합병됐는데 그때 취급했던 것들을 말하는데 지금은 뭐 잔액이 0이죠. 그래서 이걸 다 이제 합계를 하면 이제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154조 원 정도가 됩니다. 154조 원 정도 되는 MBS가 현재 지금 잔액이 남아 있고 이게 시중에서 누군가 보유하고 있거나 유통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사이트만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표로도 보여주지만 그래프 열기를 누르면 뭐 다양한 표들을 이렇게 그래프의 형태로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장을 파악하기에 아주 유용하니까 MBS 공부하신 김에 여기 들어와서 한 번씩들 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금융론 9번째 시간 모기지와 MBS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